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67회차는 유로 예선 7경기, 월드컵 아시아 예선 3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4경기입니다. 지난 66회차는 큰 이변 없이 다 적중자가 나왔는데요. 저는 11개가 적중하며 4등에 당첨되었는데 적자 당첨이었지만 9수를 벗어났다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이번 67회차는 글로벌 회차입니다.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회차인데요. 분석도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느라 또 밤샘을 하였는데요. 언제 자냐고요? 오늘 같은 주말은 괜찮은데 주중에는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보내왔는데요. 늦었지만 12월 초에 뭉딴TV만의 특성화된 멤버십을 개설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고 조만간 자세한 안내 자료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유로 예선 C조 3위 우크라이나와 2위 이탈리아의 매치입니다. 이탈리아는 잉글랜드 원정에서 패배했지만 직전 홈에서 북마케도니아에 대승하며 우크라이나를 만나게 됨에 따라 이탈리아는 무승부만 해도 직행을 확정 지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탈리아를 무조건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좀 더 부담 가는 경기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말이 홈 경기지 사실은 경기 장소인 독일이 우크라이나보다 이탈리아에 훨씬 가깝다는 것도 홈 어드밴테이지 없는 매치입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이탈리아의 우세이고요. 직전 북마케도니아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페데리코 키에사, 라파도리의 활약으로 5대2 대승을 하며 북마케도니아 징크스를 완전히 날려버렸는데요. 스팔레티 감독의 닭공 축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매치에 공격에 물이 오른 이탈리아로서는 본선 직행을 확정 지으려 할 걸로 보여 다시 한번 닭공 축구로 밀어붙일 걸로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유로 예선 H조 5위 북아일랜드와 1위 덴마크의 매치입니다. 덴마크가 직전 슬로베니아에게 2대1로 승리하며 H조 1위를 확정 지으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요. 대등한 상성에 비해 현재의 성적은 너무 상반되어 있고 현재의 스쿼트도 덴마크가 좀 더 화려합니다. 중원의 뇌르고르, 호이비에르 등이 건재한데 북아일랜드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나마 팀의 수비를 이끌던 조니 에반스도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 부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갈 길이 정해진 뒤의 매치라 동기부여는 양팀 모두 떨어질 걸로 보이고 최근 상성에서는 1차전 홈에서 덴마크가 1대0 진땀승을 거둔 것을 고려해봐도 북아일랜드의 자존심 회복만이 동기부여가 될 경기인데요. 덴마크의 느슨해진 동기부여가 경기력에 얼마큼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북아일랜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유로 예선 H조 2위 슬로베니아와 3위 카자흐스탄의 매치입니다. 지난 회차 분석 시 덴마크와 슬로베니아의 결과에 따라 예상됐던 단두대 매치인데요. 덴마크는 승리하며 본선 직행을 확정 지었고 슬로베니아는 승리하는 팀이 진출하는 단두대 매치로 떨어졌습니다. 슬로베니아에게 유리한 점은 슬로베니아의 홈이며 이미 슬로베니아는 지옥의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승리한 적이 있고 비기기만 해도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건데 단 슬로베니아가 이 경기에서 패해 카자흐스탄에게 2위 자리를 뺏기게 되면 슬로베니아는 플레이오프도 가지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상성은 1차전 슬로베니아가 어렵다는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이번 유로 예선에서 홈 경기 3승 1무를 기록 중인데 1무는 덴마크인데요. 이는 슬로베니아가 홈에서는 강호에게도 쉽게 승점 3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러한 사실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 아니면 뭐가 될 매치로 보이는데 골문을 지키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슬로베니아와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카자흐스탄의 공격인데
뒷공간을 슬로베니아가 허문다면 경기는 의외로 쉽게 판가름 날 수 있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위 중국과 1위 한국의 매치입니다. 분명 전력에서는 월등히 앞서는 한국인데요. 원정이라는 불리함과 축구인지 격투기인지 모를 정도의 거친 중국 선수들이라 경기 외적인 부분이 영향이 클 경기입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한국이 우세하고요. 관건은 빠른 선제골로 중국 선수들의 사기를 초반에 꺾어버리면 쉽게 경기가 풀릴 수 있을 텐데요. 전반 무승부를 하고 후반으로 넘어간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도 평가전이 아닌 월드컵 예선이라 한국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에 완승이 기대됩니다. 4-1-3-2 포맷을 쓰는 한국은 그래도 몸싸움이 좋은 조규성이 선발로 나설 걸로 보여 공격에서 거친 수비를 어느 정도 견뎌낼 거란 생각인데 홀딩 미드필더인 황인범이 지난 싱가포르전에서도 폼이 그리 좋지 못한 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좌측의 이기재도 크로스가 부정확한 게 이번 매치 김진수를 선발로 쓰는 게 나을 걸로 생각되고요. 충분히 두세 골은 넣을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부상 없이 승리하길 바라고 정상적인 경기라면 무조건 한국이 승리할 걸로 생각되는데 클리스만 감독은 스타 선수들에게만 의존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략 전술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국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조 2위 베트남과 1위 이라크의 매치입니다. 1강 1중 2약의 F조에서 1강인 이라크와 1중인 베트남의 대결입니다. 상성은 3승 1무로 이라크의 우세이고요. 박항서 감독의 뒤를 이어 일본 국대 감독을 했던 투르시에가 바톤을 이어받아 하고 있는데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한 단계 성장시켜 놓았기에 기존 동남아시아에서는 강팀이 되었지만 지난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나타났듯이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라크 축구가 동아시아 팀들에게는 그리 강하지 못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전 전력만은 못한 듯 합니다. 피지컬에서 베트남이 많이 좋아졌고 열성적인 국민들의 응원이 있어 승리까지는 어렵겠지만 무승부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베트남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조 2위 우즈베키스탄과 1위 이란의 매치입니다. 이 조의 최고의 빅매치 중 하나인데요. 체급차가 크지 않은 두 나라인데 이기는 팀은 1위를 차지려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다만 월드컵 본선 경력은 이란 쪽이 훨씬 앞서고 이란은 비록 3회 연속 조 3위로 탈락했지만 2014년 월드컵 이래 계속 본선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아직 월드컵 본선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상성은 5승으로 이란의 일방적인 우세이고요. 아즈문과 타레미 등이 여전히 건재한 이란의 공격력은 우즈벡의 수비가 얼만큼 막아내느냐가 관건인데요. 수비만이 아닌 골을 넣어야 승리까지 볼 수 있는 매치인데 국가대항전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란의 상승세를 홈이지만 우즈벡이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유로 예선 B조 3위 그리스와 1위 프랑스의 매치입니다. 그리스는 전 경기에서 네덜란드를 잡았어야 이 경기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었지만 추가 시간에 PK를 내주고 패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스는 감독까지 퇴장당해서 필드에서 선수들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프랑스를 잡는다고 해도 그리스가 치르는 경기가 없는 매치데이 9라운드에서 네덜란드가 아일랜드를 잡으면 그만인데요. 아일랜드한테 발목을 잡힌다고 해도 마지막 경기가 최약체 산마리노보다 조금 잘하는 지브롤터인데 새벽에 끝난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14대 0으로 대패를 하며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런 걸로 봐서 그리스가 본선에 직행하는 것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프랑스가 우세합니다. 프랑스는 일요일 새벽 지브롤터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퇴장을 시작으로 전반에만 7골을 넣으며
골 폭죽을 터뜨리며 화력을 퍼붓더니 조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14대 0으로 A매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본선 진출이 좌절된 그리스의 동기부여는 직전 프랑스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리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유로 예선 D조 2위 크로아티아와 4위 아르메니아의 매치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매치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웨일스의 승점 2점을 앞서 있지만 혹 웨일스가 튀르키예를 홈에서 꺾는다면 상황은 변할 수 있기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 보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웨일스와 무승부를 하며 사실상 본선 진출에서 탈락하면서 아르메니아는 이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상성은 1승 1무로 크로아티아가 우세합니다. 크로아티아에는 4-2-3-1 포메의 투볼란치, 모드리치와 브로조비치가 중원을 지배하며 수비부터 공격까지 책임지고 있어 아르메니아가 상대하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크로아티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유로 예선 D조 3위 웨일스와 1위 튀르키예의 매치입니다. 웨일스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아르메니아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없어졌고 웨일스는 아르메니아가 크로아티아를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린 채 튀르키예전에 모든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비록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지만 본선에서 탑시드를 받으려고 예선 1위 진출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이번 매치 최소 무승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매치 결과는 튀르키예와 웨일스 이외에도 크로아티아의 운명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튀르키예가 이기면 본의 아니게 크로아티아도 덕을 보게 되는데요. 그보다는 조 1위를 위해서는 패하면 안 되는 경기라 최선을 다할 걸로 생각됩니다. 웨일스는 아르메니아랑 비기면서 웨일스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기고 아르메니아가 크로아티아의 발목을 잡아주길 기대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의 수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웨일스에는 수비에 과거 토트넘 수비수 조 로돈과 현재 토트넘 수비수 벤 데이비스가 있는데 그닥 경기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공격에 칼럼 윌슨이 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일요일 새벽 방금 끝난 독일과의 친선 경기에서 튀르키예는 전반 선제골을 먹었지만 유스프 샤리의 PK 동점골을 시작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3대2로 역전승을 하고 웨일스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조 1위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크고 직전 독일전 역전승으로 흐름도 상승세인 튀르키예입니다. 웨일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유로 예선 I조 2위 루마니아와 1위 스위스의 매치입니다. 루마니아는 직전 안도라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깔끔하게 4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여러 경쟁팀 상대로 가끔 고춧가루를 뿌려왔던 안도라와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스는 직전 이스라엘 원정에서 경기는 지배했으나 선취골을 넣고 잠그는 운영만 고집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추격골을 허용하며 두 팀은 그대로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는데요. 스위스는 여전히 고질적인 뒷심 부족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루마니아가 앞서 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스위스가 점유율이 72대 27로 일방적으로 우세하며 전반에만 2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후반 89분과 92분에 연속 극장골 2골을 먹으며 무승부를 하며 뒷심 부족을 보여줬습니다. 어차피 패해도 본선 직행은 결정된 양팀이라 조 1위를 놓고 승부를 내야 하는 루마니아와 무승부도 괜찮은 스위스인데 수비의 중심을 두고 무승부를 염두에 두었다가 뒷심 부족으로 골을 먹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경기이고 루마니아의 뒷공간을 스위스가 역습 한 방에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루마니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7위 파라과이와 3위 콜롬비아의 매치입니다. 파라과이는 직전 칠레전에서 0대0 무승부를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직전 강호 브라질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흐름이 매우 좋고요.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콜롬비아가 우세합니다. 파라과이는 강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저력은 있는데 2014년 이후부터 경기력이 떨어지며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뉴캐슬의 미겔 알미론에만 의존하며 공격력이 약한 모습입니다. 콜롬비아는 직전 브라질전에서 리버풀의 디아즈의 2골로 승리했는데 유럽 빅리거들의 활약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직력이 예전 같지 않고 황금 세대의 쇠퇴와 세대 교체기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의 상승세가 원정이라고 해도 파리 칠레와 12 페루 등과 0대0 무승부를 하고 있는 부진한 파라과이의 공격은 막을 수 있고 골문은 충분히 열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파라과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6위 에콰도르와 파리 칠레의 매치입니다. 에콰도르는 예선 성적이 2승 2무 1패로 괜찮은 흐름인데요. 부정선수 출전으로 승점이 3점 깎이며 승점 8점이 5점이 되며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직전 파라과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며 흐름이 부진합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요. 에콰도르는 중원과 수비진의 젊은 재능들로 구성되어 무난한 세대 교체를 이루어 나가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고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해 홈에서는 높은 승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칠레는 프란시스코 시엘라타와 벤 브레레톤, 디아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주축 선수들의 성장이 있으나 강점이었던 활동량이 예전만 못하고 과도기로 과거 남미 축구의 한 축을 잃었던 그 위세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에콰도르가 순위는 6위지만 승점만 안 깎였다면 4위에 랭크될 순위이고 경기력도 좋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칠레를 홈에서 충분히 누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콰도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5위 브라질과 1위 아르헨티나의 매치입니다. 남미 최대의 빅매치인데요. 화려한 스쿼드의 양팀인데 브라질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부상으로 2달간 결장이 예상되고 토트넘의 히살리송도 부상으로 빠지며 공격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최정상급 전력으로 확실하게 시스템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치치 감독의 뒤를 이을 후임 감독의 리스크로 보이고 아직도 완벽하지 못한 수비진의 세대 교체 후의 안정감으로 보입니다.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인 브라질인데 특히 3차전 베네수엘라전은 비겼고 5차전의 대콜롬비아전은 역전패하며 이겨야 하는 경기를 놓쳤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월드컵 우승의 상승세를 감독 리오넬 스칼로니의 엄청난 지도력과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경험을 쌓은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리오넬 메시와 앙헬 디마리아의 대체자를 찾아야 할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이 자신들의 국가대표 선수 커리어로서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2026년 월드컵이면 앞으로도 3년 후라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우루과이와 콜롬비아에게 패하며 2연패 중인 브라질은 연패를 끊고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공격진의 부상 선수가 발생하며 반등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직전 우루과이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부진한 흐름을 끊고 1위 수성을 위해 반등이 필요해 보이는 매치이고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로 전력 누수가 많은 브라질이 홈이라고는 하나 승리까지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브라질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월드컵 남미 예선 10위 페루와 4위 베네수엘라의 매치입니다. 페루는 자국 리그 위주의 스쿼드로 짜여진 선수들로 조직력에서는 장점이 있어 보이나 직전 최하위 볼리비아 원정에서도 2대0으로 패하며 4연패 중으로 최하위로 떨어지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지역 예선 5차전을 마친 현재까지 단 한 개의 득점도 올리지 못한 상태로 저조한 득점력이 그대로 순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린 유일한 승점 1점이 바로 이번 지역 예선 첫 경기인 대파라과이전에서 올린 0대0 무승부 경기로 역시 득점은 없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페루가 우세한데요. 베네수엘라가 페루에게는 천적인 듯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늘어난 본선 진출 티켓으로 진출에 대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가장 확실해 보이는데
베네수엘라의 월드컵 예선 참가 최고 순위는 6위로 최근 두 차례의 예선을 10위로 마무리했지만 예선 중후반까지는 5위권에서 경쟁하는 등 최근 들어 플레이오프 순위권에 막판에 미끄러지는 패턴으로 탈락해 왔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 최고 순위인 6위만 달성해도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게 된 현행 방식에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또한 7위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이므로 최하위권만 아니면 본선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최근의 성적도 그런 동기부여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본선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부담감을 극복해야 하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지역 예선 이후 원정 무승 기록 진행 중으로 원정 약세도 이겨내야 할 베네수엘라입니다. 상성에서 약세이고 원정에서도 약세인 베네수엘라로서는 이번 원정이 그동안의 원정 무승을 끊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상성과 원정 약세를 고려하고 페루의 저조한 득점력도 감안해서 페루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